다 있잖아요. 저도 멀쩡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네트워크 마케터였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희망 직업란에 네트워크 마케터를 써본 적이 있다. 안 계시죠?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이 뉴스킨 사업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을 30대 중반에 직업으로 삼았어요. 멀쩡한 저희 직업을 내려놓고. 참 신기한 일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내 인생에 갑자기 어느 날 뉴스킨이 와라, 덥석 찾아왔죠. 밀어내기도 했었고, 거부도 했었고, 또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걱정도 했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겪으시면서 결국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그렇게 누군가의 터치에 의해서 우리는 왔거든요. 사실 누군가가 가보자, 들어보자, 알아보자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이 넘치도록 터치를 받고 계신 거예요. 막말로 오늘 초대해 주신 분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쟤는 내 옆에 있는 게 좀 짐이다. 제가 나랑 같이 일을 할 걸 상상하니까 토 나온다. 이러면 가자고 안 했겠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직업으로서 뉴스킨이 어떤 일인지 좀 얘기해 볼 건데,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 그리고 뉴스킨을 하면서도 이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하고 있어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일요일 밤 9시 한 반쯤 되면 너무 불행했어요. 전 운 적도 있어요. 개콘을 보면서. 이 개콘이 끝나고 내가 잠이 들면 월요일이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월요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했어요. 이 월요병이 지금은 완벽히 사라졌거든요. 아니, 분명히 제가 입사할 때 저는 올레를 외쳤거든요. 저희 가족,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줬어요. 근데 제가 한 5년, 7년 흐르고 나니까 일요일 밤 9시 30분이 되면 월요일이 오는 게 싫어서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나 이러려고 입사한 게 아닌데, 그쵸? 여러분들 전직이나 남편의 직업 혹은 나의 현재 직장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비슷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되게 행복하고 싶어서 저의 행복을 막 찾았어요. 여행, 연애, 술, 친구, 취미,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다 행복했거든요.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회사 밖에 있습니다. 맞죠? 저는 행복을 회사 밖에서, 직업 밖에서 미친 듯이 찾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느 순간 되게 이상했어요. 행복하려고 시험을 받고, 행복하려고 대학을 갔고, 입사를 했고, 취업을 했는데 저의 인생의 행복은 다 회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래도 나보다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을 보면 너무 많이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직업의 특성상 몸이 좀 안 좋으신 시니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집도 되게 좋아요. 가구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풍족하게 사시는데 양자 체크해보면 너무너무 몸이 안 좋으세요.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안 좋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다 하시는 말씀이 아휴, 애들 뭐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손녀 보고 내 몸 챙기는 게 좀 힘들었지 뭐, 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머님이 꼭 우리 엄마 같은 거예요. 사람이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많이 노력하면 왜 아파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5년차, 10년차 선배들이 보이잖아요. 특히 워킹맘, 육아맘들을 제3자로 바라봤을 때 저는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무리 나보다 5년 먼저 왔고 10년 먼저 왔지만,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만 돈으로부터 절대 해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워킹맘들은요, 아픈 아이를 두고 출근한 날 눈에 보여요. 아, 과장님 아이가 아프시구나. 아,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 칼퇴를 하면서도 너무 눈치 보시고. 아니, 이거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취업을 했는데 삶이 너무 허덕이는 삶의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옆자리에 앉은 동기를 보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했던 대목이에요. 쟤랑 나랑 동기고 똑같이 입사 시험을 거쳐서 우리는 수능 성적도 비슷할 거고 입사 성적도 비슷할 거고 쟤랑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요, 제 월급을 정말 쪼개 썼어요. 친구들이 한 달에 한 7명이 결혼한 달이 있었거든요. 그달 전 개털이 됐어요. 적금을 넣어야 되는데 적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30만 원인가를 껐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제 친구는 자기가 버는 모든 월급을 다 저축하던 다 쓰던 본인 자유예요. 그리고 핸드폰 비를 아직도 아빠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핸드폰 비를 왜 아직도 아빠가 내줘?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핸드폰을 만들고 아빠가 해주셨는데 뭐 귀찮아서 굳이 이관을 해오지 않았대요. 굳이 뭐 핸드폰비 몇만 원 그거를 딸한테 이관해올 필요가 없는, 그냥 까먹은. 주말이 지나고 되게 예쁜 부츠를 신고 왔길래 부츠가 너무 예뻐서 야, 되게 예쁘다 그랬더니 너무 천진난만하게 주말에 강남 신세계를 갔는데 엄마가 사준 거래요. 저 거기서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아니, 사회생활하는 딸의 부츠를 엄마가 사준다? 저는 제가 사드려야 되거든요. 너무 놀랐는데 그 부츠가 페르나모 부츠였어요. 몇백만 원 하겠죠? 근데 그걸 막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녀의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늘 지갑에 엄마 카드가 있는데 그걸 남용하지도 않아요. 욕할 게 없어요. 그랬던 제 동기를 보면서 쟤랑 나랑 뭐가 다르지? 봤더니 쟤네 부모님의 직업과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다르더라고요. 와, 자녀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부모의 삶을 역전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저도 직업을 갖고 뉴스킨을 만났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5분. 5분만 숨통 트여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아,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거. 네, 너무 잘생겼죠? 제가 일부러 영상 편집할 때 손석구가 이렇게 길게 나오게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이 봐요. 꿈에 나온 거예요, 손석구가. 꿈에 제 남친으로 나온 거예요. 그 꿈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데이트 장소는 방배동이었습니다. 그 나의 방일지에 자주 입고 나오는 땀 젖은 티 있죠? 그걸 입고 제 남친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혼자 운전하면서 그 꿈을 생각해요. 여기 연미정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에 7초, 5초, 3초 이거 다 끌어모아서 5분 행복하기. 이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요 절감을 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딱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회사 밖에서 5초짜리, 7초짜리, 1분짜리 즐거움을 끌어모아서 하루 5분, 10분 행복하면 그래도 좀 좋은 하루? 정말 이렇게 저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제 영상을 도착을 해서 저를 보여줬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게 뭐냐면은 제가 너무 많이 웃는데요,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웃어서 좀 심각해서 저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몰래 찍은 거예요. 사장님이 어떻게 웃는지 자기가 보여주겠다면서.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 일을 하는 내내 끊이지 않는 저런 한방 웃음을 터뜨리면서 제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오버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연미정이한 대사의 그런 삶으로 살다가 직업을 바꿨는데 직업의 한복판에서 지금 돈을 벌고 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웃어 제끼면서 하루 종일 몇 번이고 셀 수 없이도 많은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사는지 너무 신기하다고 찍어준 거예요. 저도 직업이 있었고요.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획주최팀 기자로 20대에 일을 했었고 30대에는 삼성 전 계열사 임직원들을 교육하는 회사에서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요. 저는 참 특이하게도 26살 때부터 뉴스킨 파마넥스를 너무 좋아해서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했던 매니아였어요. 뉴스킨 제품을 좋아했던 기간만 지금 다 합치면 곧 20년이 다 돼가요. 뭐 누가 뉴스킨 제품을 써봐라 라고 막 대본을 해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주워 듣고 뉴스킨이 좋댄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 발로 워크인 센터에 가서 친구랑 같이 지나가는 아줌마를 붙잡고 200만 원치를 시원하게 사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뉴스킨만 써온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뉴스킨은 광고도 하지 않고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옆에 탁 붙어서 대본을 해준 것도 아닌데 제가 끊지 않고 뉴스킨 썼다라는 건 진짜 제품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뉴스킨은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지구 반대편 2억 마리 타지에서 시작한 그 화장품이, 그 식품이 태평양을 건너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 저한테까지 좋다라고 왔으면 그 제품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전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던 이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7년 후에 코로나 4단계 티멜트라는 직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4단계면요. 한번 돌이켜 회상을 해볼게요. 코로나 4단계가 어땠냐면은 6시 이후에 친구랑 둘이서 커피숍에 갈 수도 없었고요. 성인 4명이 한 밥집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방으로 집으로 들어갔고 정말 전 세계가 꽝꽝 얼어붙고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간판을 내리고 어려워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와 저희 팀은 팀엘리트라고 하는 최고 직급을 달성해내는 리더를 배출하는 팀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런던 팀엘리트를 달성하고 이어서 뉴질랜드 팀엘리트까지 달성하면서 제가 런던 팀엘리트를 달성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은 레터예요. 최 연사님 축하드립니다. 전년 대비 518% 성장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직업을 바꿨을 뿐인데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 4단계에 이런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이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어떠한 책에서 왜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는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7년 전에 직업을 바꾸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저는 어떠한 일을 했어도 그게 무엇이라도 되게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만약에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안에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었을 거고 승진도 했었을 거고 진짜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회사 생활을 계속한 나의 삶과 회사를 접고 뉴스킨을 선택해서 직업을 바꾼 저의 삶 그리고 7년 후 이런 성과와 결과가 저에게 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7년 전 저의 선택이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쳐요. 여기는 뉴질랜드예요. 제가 9박 11일 뉴질랜드와 시드니 트립을 연이어서 다녀왔습니다. 여행 스케치를 잠깐 보실게요. 룸이 진짜 배딱 큰데 제가 미혼이랑 혼자 썼습니다. 기혼자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 뉴스킨 마켓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바람, 바다, 날씨가 무슨 일을 다 해요. 저도 이런 곳은 처음 가봤거든요. 셔터를 대고 어디를 찍어도 그냥 다 예술이고 그림이고 영화 같아요. No offense to you, don't waste your time. Here's why. Because I'm happy. Clap along. 이렇게 만찬이 열렸고요. 그 플래티넘이 대신 저희 스폰서사님들 스피치도 있었고 Clap along. 요트도 타보고요.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스폰서사님들과 보내고 왔어요.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Bring me down, can't run. Bring me down, and love is too.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거리를 또 걸으면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Bring me down, 만찬 때 또 귀한 시간을 갖고 bring me down. 목표를 도전하고 달성한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리고 축하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그리고 시드니에 와서 사막 투어도 함께 하고요.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너무 예쁘죠? 호텔 방에서 보이는 뷰였어요. Clap along 시드니의 전경이고요. happiness is the truth. 사장사님들과 스폰서님들과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고래도 보고요. 캥거루도 보고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시드니에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야경도 보고요. Bring me down, can't run. Bring me down, and love is too. Bring me down. 네, 이렇게 9박 11일을 9박 11일이 긴 시간이더라고요. 다녀왔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주변에 일단 9박 11일을 시간을 자유롭게 빼서 11시간이 걸리는 여행지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을 전 본 적이 없어요. 4박 5일 세부 뭐 이런 거는 갈 수 있죠. 가족들 단위로 많이 가죠. 근데 9박 11일을 일반 직장인이 시간을 빼고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11시간 비행을 해서 뉴질랜드 호주라고 하는 남반구로 여행을 간다? 사실 현실에선 별로 선택하기 어려운 여행지예요. 대부분 이 정도 시간과 이 정도 비용이면요. 현실 속의 사람들은 미국을 가죠. 혹은 유럽을 가거나. 이 여행지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유럽도 미국도 전 세계를 안 가본 곳 없이 다 가본 자들만 선택할 수 있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좋았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뉴질랜드를 언제 또 가볼까요? 이런 여행지에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이런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겠구나. 왜 리더사님들의 자녀들이 왜 능력 있는 부모가 아들, 딸들을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시키고 정말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요만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행하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7년 전 내가 바꾼 직업 하나가 시간이 흐르고 나에게 이 정도의 삶까지 선물을 하는구나. 영화로운 삶이라는 뜻은요, 이런 거예요. 내 몸이 아주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진짜 귀한 사람이 돼서 내 이름이 세상에 빛나고 있구나. 이 느낌을 온몸으로 온 세포로 절감하고 왔습니다. 직업을 바꿨을 뿐인데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사장님들 진짜 열심히 하셔야겠죠.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 펼쳐져 있고 중요한 건 더 소름 끼치는 건 제가 앞으로 정말 실수해서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제가 회원 탈퇴 버튼을 실수로 누르지 않는 이상 저한테 이 삶은 평생 예약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비전이었습니다. 직업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내 인생이 정말 너무 크게 변화했구나. 이게 뉴스킨이구나.
코로나 4단계의 팀 엘리트가 되고 나의 팀원들은 역대급 커미션을 달성하고 우리 팀원들 모두가 역대급 핀을 달성하고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소득을 벌고 나의 스폰서는 백만장자가 되고 플래티넘 팀 엘리트가 되고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가장 먼저 달려간 나의 대학 동기이자 베스트 프렌드인 저의 절친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두바이 팀 엘리트 1회차를 달성했어요. 코로나 4단계. 여러분, 이게 뉴스킨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왜 가능한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하게 됐어요. 이 책은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를 다루는데요. 직업의 속성이 일단 남을 돕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면 된대요. 내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큰 돈을 번대요. 생각해보니까 지난 몇 년간 저와 저희 팀들은요 1대1로 혹은 1대 다수로 혹은 1대1대로 다수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누군가는 남편 모르는 50만 원을 벌고 싶어 했고요. 누군가는 연봉 4천을 뉴스킨으로 벌고 싶어 했고요. 누군가는 EVP가 되고 싶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먹던 약을 끊고 싶었고 누군가는 급진살을 빼고 싶어 했어요. 누군가는 흘러내리는 얼굴살이 너무 싫어서 리프팅하길 원했고요. 누군가는 80 먹은 노모가 건강하길 바래서 저한테 티알라인티를 결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우리 팀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사방팔방 전국 팔도를 방방곡곡을 우리가 헤집고 다녔구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줬구나. 그랬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우리 팀에게 와서 붙었구나 라는 생각이 역으로 들더라고요. 돈은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내가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매우 멋지고 숭고하다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요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대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한 번도 숭고하다 회의하고 있는 중간에 숭고해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늘 회의가 빨리 끝나길 바랬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 속으로 어때요? 쟤는 왜 이렇게 또 도구 베이비 같은 소리를 하지 막 이렇게 욕을 했었고요. 진짜 늘 그렇게 불평불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늘 회사 안에선 한숨과 부정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면 뉴스킨 안에서는요 저의 이 웃어 제끼는 웃음소리와 에너지와 호흡과 즐거운 마음과 긍정의 에너지와 그 기가 전염이 되고 또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 그렇게 우리 팀이 함께하면 즐겁고 뭐 무슨 얘기를 해도 까르르 웃고 뭐 무슨 소리를 해도 너무 웃기고 이런 에너지가요 오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을 했구나. 그래서 가능한 결과였구나 라는 게 이제 와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직업이 5만 가지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직업 혹은 내 남편의 직업, 내 와이프의 직업, 우리 부모님의 직업 혹은 나의 전직을 한번 빗대어서 이 사분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제 강의를 다 잊으셔도 이 사분면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요 당장 이걸 이해한 순간부터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명저를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님께서 자기 저서 거의 한 10권 가까이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표예요. 세상에 5만 가지 직업이 있지만 그 5만 가지를 어차피 다 쪼개면 이 4개 안에 다 들어간대요. ESBI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가, 투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 파란색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E 아니면 S래요. 과거에 저처럼 일자리가 있는 사람, 회사에 속해 있고 회사로부터 연봉을 받고 회사한테 허락받고 쉬고 연차를 내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서 제 월급을
받는 인생. 저는 2, 4분면에 있었고 제 주변 대부분이 다 2,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주위를 살펴보니까 S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S에 계신 분들은요, 내가 나 스스로를 고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문만 열어도 밖에 나가면 편의점, 빨래방, 네일샵, 그리고 미용실 원장님분들, 내가 나를 고용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 일하면 소득이 많이 벌리고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 돈이 적게 벌리는 그런 스스로를 고용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병원의 원장님이에요. 원장님이 나밖에 없어서 내가 진료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진료를 많이 하면 내가 내 진료 시간에 따라서 나의 소득이 결정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내가 나를 고용하고 있는 셀프 인플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만약에 돈과 시간으로부터 동시에 자유하고 싶다면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는 삶이 아니라 돈도 시간도 동시에 자유하고 싶다면 이쪽 사분면으로 건너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업가와 투자가 사분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업가, 시스템을 소유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신 일해주는 사분면. 투자가, 돈이 정말 많아서 돈이 돈을 불러오고 돈이 돈을 불러오는 사분면.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사업가, 투자가가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이게 쉬워서 여러분 여기 한 번도 사업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말처럼 이게 쉽냐고요. 사업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망할 각오도 해야 되고 망하면 빚더미에 오를 각오도 해야 되고 주변에 부모님의 비즈니스가 나락으로 빠져서 이혼한 가정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사업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이 쉽지. 그죠? 당신처럼 평범한 학벌도 인맥도 돈도 자본도 아이템도 경험도 없는 평범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있대요. 이 책의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고 좋은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와 손잡아라. 그러면 평범한 당신이 유일하게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 책 10권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 오빠도, 우리 아빠도, 우리 교수님도, 우리 선생님도 그 누구도 나한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한 순간 그럼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이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이 안에서 배우면서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 가야겠다. 그 시간이 10년이건 20년이건 괜찮다. 지금 받는 내 회사 월급 한 300만 원 정도를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처럼 이자처럼 벌 수 있다면 그래 나 한번 이 사업 배워서 한번 해보겠다. 평범한 내가 학벌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돈도 자본도 인맥도 아이템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라고 한다면 나 이거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30대 중반에 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병이 생겼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분면에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대입을 해봐요. 저 사람은 B인 척하지만 S구나. 저 사람은 E구나. 저 사람은 I라고 얘기하지만 S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직업병처럼 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좀 갖고 왔어요. 일부러 제가 뉴스킨 하기 전에 되게 부러워했던 사람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좋은 회사에 갔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월등하신 분들이에요. 다 저희 가족이고
그리고 친구고 이래서 괜찮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쓰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2사분면, S사분면 아까 얘기했듯 돈과 시간으로부터 동시에 자유할 수 없는 사분면이에요. 연봉이 높으면 높은 만큼 일해야 되고요. 내가 가게에 혹은 우리 병원에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 하지만 제가 되게 부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저기 직장인에 계신 8분. 8분 중에 최하 학벌이 이화여자대학교 박사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 학위보다 더 높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저 중에 3분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회사.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임원이시고요. 한 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통신사.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홍보팀 실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대학,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분들만 가지고 왔어요. 이 8분 중에 현재는 딱 한 분을 빼놓고 전부 다 자기 직업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냐면요. 돈을 주니까 가는 곳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한 분만 지금도 자기 직업을 너무 사랑하고요.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연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한 분 빼놓고 전부 다 일터에서 직업 전선에서 많은 것들과 싸워가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의 취미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직업은 그냥 돈이에요. 자, 밑에 계신 분들 피부과, 성형외과, 저형외과, 신경외과 원장님이시고요. 스타트업 대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술 감독, 이런 분들만 제가 모시고 왔어요. 돈이요, 잘 벌어요. 돈 잘 버는데요,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다 누가 쓰냐? 자식과 와이프가 씁니다. 자,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취미 활동을 일처럼 하세요. 왜냐면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워낙 강도가 높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5분이 서로 모르는데 골프를 치거든요. 골프를 거의 무슨 프로가 될 것처럼 쳐요. 진짜로. 수요일날 휴진인 날, 병원 쉬는 날 새벽같이 골프 라운드를 가서 끝나면 12시까지 스크린을 치더라고요. 이 5명이 몰라요, 서로. 근데 다섯 명이 다 그렇게 살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에 관심이 진짜 많습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희한한 공통점이 있죠. 이분들에겐 정말 많은 돈을 2, 3분면에 계신 분들에 비해 벌지만 그 돈을 쓸 시간이 없고 삶이 굉장히 건조해요. 여기 5명 중에 저희 오빠도 있는데 매년 혼자 미국을 못 가요. 저희 막내 오빠가 보스턴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희 늘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늘 혼자 못 가요. 혼자 자기 동생이 있는 보스턴을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 병원을 미국 가려면 일주일을 빼야 되잖아요. 일주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 주변에 뉴스킨 하시는 리더분들 빼고 사업가가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돈과 시간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신 분. 저희 막내 외삼촌인데요. 저희 막내 외삼촌은 76세세요. 근데 50대 중반에 이미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하셨어요. 본인의 사업체를 키우셨고 자수성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이젠 B사분면에서 I사분면으로 건너오셔서 뭐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희 막내 외삼촌은요 56세에 위절제술을 하셔서 위에 70%를 잘라내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본인의 사업체를 밀고 가꾸시느라 너무 집중을 하신 탓에 건강을 미처 챙기지 못하신 거예요. 76세에 자기 친손자, 외손자 4명을 다 양평별장에서 키워주시면서 살고 계세요. 너무 신기한 광경을 봐요. 저 집 며느리는요 2달 동안 시댁에 와서 살아요. 제가 안 불편해? 그랬어요. 하나도 안 불편하대요. 너무 좋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애 잡아주죠. 코로나인데 애들 걸릴 위험 없죠. 풀장 같은 거 이만한 거 풀어가지고 애들 놀아주죠. 밥 반찬 다 해주죠. 친정을 가면 친정엄마가 허리가 아프셔서 애들을 못 보신대요. 그럼 어때요? 시댁이 훨씬 편하겠죠.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2달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와 있어요. 그리고
상의가 막 3주씩 여기서 출퇴근해요. 이게 물론 어떤 돈의 여유로움도 있겠지만 또 그 손녀 손자들을 잘 봐주시니까 그렇겠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지금도 건강 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계신 저희 삼촌. 그리고 그다음 투자가 저희 막내 삼촌 있고 저희 막내 삼촌의 아들 저희 사촌. 그 나머지 2명은 직업이 의사고 기자거든요. 근데 쟤네가 어떻게 투자가지? 뭐 몇천 몇억을 굴리는 투자가가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의 자산이 있는 투자가예요. 쟤네가 어떻게 투자가지? 라고 봤더니 3대째 부자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저 집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사분면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보내온 톡이에요.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는 제 친구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랍지를 않아요, 본인은. 약간 통과 의뢰.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회사에서 잘 나가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지만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결국 휴직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자,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통신사에서 홍보팀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제 기자 동기 언니예요. 임신을 했대요. 축하해줬어요. 큰애가 7살이거든요. 언니 너무 축하해라고 했더니 결국 제가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마지막에 톡을 봤더니 7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는데 고민 끝에 아이와 이별을 한 거예요. 이 언니가 애를 키울 돈이 없어서 이별을 했을까요? 뭐냐면 자기도 회사에서 야망이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고 싶고 임원도 하고 싶고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배불러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처럼 찾아온 둘째와 이별을 하고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야망이 있고 자기 직업에서 끝을 보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지금 애를 낳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고 이런 선택을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여자도 그죠? 이게요 밖에 나가면 자기 분야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의 현 주소고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요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나보다 좋은 회사, 나보다 좋은 연봉 좋겠다. 근데 지금 다 40대고요 40이 넘어서 각자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보이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이대 무용과를 나온 제 친구는 이대에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한 교수님 밑에서 24년을 버텼고요. 이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했어요. 근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교수를 뽑지 않겠대요. 무기한으로. 그냥 갑자기 통보. 그래서 이 친구는 갑자기 백수가 됐어요. 44살에. 그리고 엄마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정말 학교에서 더 이상 무기한 연장으로 교수를 뽑지 않으면 뉴스킨 하겠대요. 이 친구는 살면서 꿈이 늘 교수였습니다. 이 학교 교수.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탑을 찍었던 제 친구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방이거든요. 저희 가족방을 보면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주식, 무슨 바이오팜 청약하기, 상장, 바이오주, 무슨 일이 있냐, 뭐 추세선 이탈, 골드만삭스 뭐 막 다 이런 얘기예요. 저만 못 알아듣고 자기들끼리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은 다 의사하고 의대 교수거든요. 근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말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해요. 이 방에서 딴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돈도 많은데 왜 그래? 돈도 잘 벌면서. 불안한 거예요. 병원을 놓는 순간, 학교를 나오는 순간 백수가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쵸? 그랬을 때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더 불리고 자산형성을 해야만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지는 거예요. 아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느라 불안했죠. 의사 되느라 불안했죠. 의대 가서 계속 공부했죠. 삶이 10대부터 50대까지 맨날 불안해.
그래서 저는요, 저희 조카든 뭐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가 생긴다면 진짜 뭐 의사가 되겠다. 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진료실에 그 진료 모니터 있잖아요. 환자를 보는 모니터 옆에 모니터 2개 더 있어요. 하나는 비트코인, 하나는 주식. 맨날 그게 다 펼쳐져 있거든요. 저희 오빠들은요, 자격증도 있어요. 부동산 자격증도 있고요. 파이낸스 관련된 자격증도 있어요. 그런 거 왜 딸까요? 불안하니까. 제 후배인데 간판의 품격이라는 플랫폼 회사를 차린 CEO예요. 이 친구가 두산중공업을 퇴사하고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가지고 아주 호기롭게 창업을 했습니다. 간판을 차리고 싶은 사람과 간판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좀 유명해요.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인터뷰도 했고. 이 친구가 호기롭게 딱 회사를 차리고 바로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 잘 지내냐고. 주워 듣는 얘기로는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2년이 흐르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간 살아온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돌아오는 길에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자, 이 친구는 대표이사잖아요. 회사를 차렸고 직원도 뽑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나가야 될 돈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인데 회사에 매출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스타트업이어서 매출이 없는데 코로나니까 어때요? 더 없겠죠. 그래서 매달 월급날과 월세 나가는 날이 되면 매달 몇 천만 원을 그 몇 천만 원이 몇 천만 원인지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 몇 천만 원을 매달 누군가에게 꾸거나 빌리거나 하는 24개월을 보냈대요. 저는요, 제가 상상해봤거든요. 저 2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직원들 월급 줘야 돼. 오빠, 나 월세 내야 돼. 나 한 번만 도와줘. 2~3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번 하실 수 있어요, 20번.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요, 모든 밖에서 이야기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이걸 해야 살아남아야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을 꾼대요. 그럼 나라에서 공고문이 뜬대요. 무슨 스타트업 무슨 지원한다. 그럼 막 열심히 공고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지원해 달라고. 그죠? 그럼 공문서 막 써가지고 막 경쟁률 뚫고 당첨이 되면 나라로부터 지원금 뭐 5천, 1억 이렇게 받으면 그동안 빚 다 갚고. 이 생활을 2년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딸은 두 명이 태어났어요. 와,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순간 드는 생각이, 그래, 이게 사업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업이 이런 거라서 내가 안 하고 살았지,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게 무서워서잖아, 이런 게 무서워서. 그죠? 이러다가 망하면 빚더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순간 제가 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이 오버랩되면서 진짜 정말 꽃길이구나. 이 꽃길에서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직원들은 어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웃어요. 힘들었대요. 왜?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제가 다 한대요. 화장실 청소부터 나라에 내는 공문서 이탈자, 뭐 공문서 문서 수정까지 제가 다 한대요. 왜? 그랬더니 애들이 자꾸 나라에 내는 공문서인데 스펠링이랑 철자가 틀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맨 마지막에 검열을 다 해야 된대요. 야, 그럼 직원을 교체해. 그랬더니 뭐인지 아세요? 얘를 보내고 쟤를 뽑으면 쟤도 똑같대요. 그래서 가를 필요가 없대요. 그냥 한 애랑 오래오래 가는 게 낫대요. 어차피 제가 못할 거 내가 백업하고 얘가 못하는 거 내가 백업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낫지 계속 직원만 교체되면 분위기가 안 좋대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해, 누나.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딸은 2명이 태어났고 와이프가 육아를 잘 못한대요. 애를 잘 못 재운대요, 와이프가. 그래서 밤에 집에 들어가면 딸을 자기가 재운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 정말 멋있다. 너 진짜 성공할 거야. 너 존경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 돌아오는 길에 진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랬는지 아세요? 에휴, 뭘. 누나,
내가 사장이잖아.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장이잖아. 그쵸? 나도 사장인데. 사장이 힘든 이유, 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이 위험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창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근데 뉴스킨은요, 이 모든 걸 전부 다 회사가 해줍니다. 이 위험하고 이 어려운 걸 전문가가 나 대신 다 해줘요. 난 뭐만 하면 된다? 광고 마케팅만 하면 돼요. 내 마음껏. 제품 개발도 1년에 하나씩 따박따박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해줍니다. 그런 사업이에요, 뉴스킨 사업. 이제 일반 사업과 비교가 되시죠. 이게 왜 안정적인 일이고 왜 안전한 사업인지를. 대부분의 사업이 여기서 망하는 거거든요. 버티지 못해서. 그럼 하는 일은 뭐냐? 일단 내가 임상을 내시면 돼요. 저는 26살 때부터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뉴스킨 제품을 썼어요. 지금 뉴스킨 제품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뉴스킨 제품으로 체험을 하십시오. 나 예뻐지고, 나 살 빠지고, 나 얼굴 작아지고. 누가 보면 야 너 뭐 했어? 너 살 뺐어? 너 뭐 먹었어? 너 피부과 갔다 왔어?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사업의 시작이에요. 그게 광고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매니아가 되신 다음에 이런 자리 혹은 선능,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뉴스킨 사업을 배우십시오. 수업 듣듯이. 우리 대학 때 강의 듣듯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나처럼 뉴스킨 제품이 떨어지면 안 되고 떨어지면 또 쓰고 정기 구매를 걸고 이런 매니아를 한 20-30명 정도 만드세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한 100만 원 정도를 버실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20-30명의 매니아를 갖고 있는 나 같은 사업자를 6명 찾으시면 됩니다. 6명. 전 세계 인구 75억 명 중에 6명 찾으시면 돼요. 매니아 30명, 사업자 6명. 나 좋아하는 사람 36명 찾는 일이에요. 끝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치시면 돼요. 그게 뉴스킨 사업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이게 뉴스킨 사업이에요. 회사는 미국 50개 중 유타주라고 하는 주를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각 주를 대표하는 기업. 이게 굉장한 레퍼런스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뉴스킨에 대해서 얼만큼 아셨던, 어느 정도 아셨던, 뭘 상상하셨던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다국적 입지는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던 그 이상일 거예요. 일단 2015년도 두 국가 정상이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 두 국가 정상이 왼수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악수도 하고요. 이렇게 방미를 했어요, 시진핑이. 그래서 두 국가 간에 경제 협력, 무역 협정 이런 걸 논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 미국의 CEO들, 기업체 대표들이 94명이 초대장을 받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딱 94명만.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빌 게이츠. 이분 여기 오실만 한가요? 네, 오실만 하죠. 이분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는 스타벅스 창립자 하워드 슐츠. 이분 여기 올만 하죠. 자, 이분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마크가 이 사진을 그대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직접 찾은 자료예요. 되게 영광스러웠나 봐요. 이 사진 그대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10줄 가까이를 씁니다. 이 자리에 내가 초대가 돼서 시진핑과 막 중국어로 대화를 했대요. 자, 이 자리에 이분이 동석하셨습니다. 이분 누구냐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CEO 트루먼 헌트예요. 여러분들 뉴스킨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아셨던, 어떤 회사인지 아셨던,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 뉴스킨은 글로벌 다국적 입지를 자랑하는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12년 전 에이즐락 사이언스를 만들어냈어요. 에이지, 나이를 락, 잠근다. 나이를 잠그는 사이언스. 어떤 제품을 바르고 먹고 뿌리고 마시면 내가 젊었을 때처럼 92%까지 들어간대요. 이게 믿기세요?
내가 뭘 뿌리고 먹고 마시면 내 몸이 92%까지 젊었을 때로 돌아간대요. 이걸 믿으신다면 되게 귀가 얇으신 거예요. 전 안 믿기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 내가 뭘 뿌리고 문질문질하고 먹고 마셨더니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데 그게 92%까지 가능하다고? 무슨 노벨 의학상감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 스폰서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가 가짜 학회일 수 있으니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가짜 학회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웬걸 이런 세미나에 와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알아봤더니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는 가짜 학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학회였습니다. 사람이 무식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리고 이 에이즐락이 이 컨퍼런스에서 소개가 됐고 나사에서 뭘 발표할 때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네이처지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전 세계 자연과학계에 정말 저명한 학자들이 일생에 자기 논문 한 번을 여기에 올렸다. 그러면 진짜 정말 한 국가 단위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학술지인데 이런 학술지에서 뭔가를 만들거나 발표할 때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만나요. 근데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 가짜 학회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에이즐락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에이즐락 T&T로 저는 이렇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사진 안 쓰면 안 되냐고 저한테 어떤 분이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스폰서이 너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막 이러더니 저는 되게 저한테 너무 좋은 인상인데 저 마이크를 들고 있을 때가 제 나이 35대고요. 여기 이쪽이 제 나이 41이고요. 저는 지금 44살이고요. 저의 체지방은 19.6%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4사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고요. 정말 에이즐락은 대단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누군가의 한 평생의 고민이었던 여드름 피부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50대 남성분의 피부를 이렇게 2, 3주 만에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지금 아마 와 계실 텐데 좋은 선생님 와 계세요? 좋은 선생님 오셨을 텐데 계세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거는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왜 그냥 내 인생에서 지나치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흥분하는 게 아니라 열정입니다. 화내는 거 아니고 열정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생기더라고요. 정말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 좋은 제품. 뭐 연예인이 쓰는 거, 광고 보고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는 2살 된 내 딸 아들한테 아무런 걱정 없이 발라줄 수 있는 크림. 지금 6개월 된 내 조카한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걱정 없이 먹일 수 있는 영양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능이 있고 그 효과가 입증된 그런 아이템을 선호하는 까다로운 엄마들, 그런 아이템을 좋아하는 진짜 결벽증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모이던데요. 연결되고. 그리고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직업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금과 이자처럼 따박따박 내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들어오는 그런 소득을 한 달에 70이던 700이던 7천이던 1억이던 800이던 80이던 그 돈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연결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평생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 요즘은요 70대 분들도 너무 젊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70대이신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하루에 3시간 아픈 노인들을 돌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돈도 많고 돈 안 부셔도 되거든요. 하루 종일 남편하고 붙어있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오전에 3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오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평생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의 파트너로, 가망사업자로, 저의 소비자로, 회원으로 만나지게 되고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친한 24년지기 절친부터 SNS를 통해 단 어제까지도 몰랐는데 오늘 우리는 인친,
내일 사업자 파트너가 된 사람들. 정말 다양한 채널, 다양한 방식,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저랑 이예미 둘이 했습니다. 제 대학교 친구이자 절친인 24년지기 친구한테 가장 먼저 달려가서 혜미야, 뉴스킨 하자. 나 할 건데 너도 하자. 나도 매니아 30명을 만들 거야. 너도 만들어봐. 내가 도와줄게. 너 30명, 나 30명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혜미랑 둘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혜미야,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1년 동안 한 명씩 찾아보자. 너 한 명, 나 한 명.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 팀이 4명이 된 거예요. 새로 들어온 2명을 가르쳤어요. 30명의 매니아를 만드는 법, 나 같은 사업자를 만드는 법. 3년 차에는 8명, 시간이 흘러서 6년 차에는 64명의 함께 늘리고 가르치는 멤버가 생긴 거예요. 64명이 각각 30명씩의 매니아를 어때요? 각각 갖고 있죠. 그랬더니만 저는 6년 차에 2,000명의 소비자가 생긴 거예요. 2,000명. 2,000명 중에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2,000명의 소비자가 매월 바르고 뿌리고 먹고 마시는 소비 행위가 주급으로 월급으로 매달 매주 제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2,000명이 나랑 보이지 않는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점조직으로. 근데 사업을 더 길게 하잖아요? 2,048명의 팀원이 있으신 분, 6만 명의 회원이 있고요. 4,096명의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한 달 커미션이 8억입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내가 바라는 크기만큼 80이든 8억이든 800이든 8,000이든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24명의 팀원을 갖고 있는 이분의 시장은요, 3만 명이에요. 나 제품을 쓰면 나한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사람이 3만 명. 64명? 2,000명의 소비자. 2,000명의 소비자, 이거는요, 그냥 회원이 아니죠. 마켓이에요. 시장이에요. 내 마켓입니다. 이 마켓을 형성하고 있으신 이 회원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손 들고 계세요? 여기서 나는 갤럭시에서 G 플립이 나와서 그 너무 갖고 싶어서 흔들린다 하시는 분, 내려보세요. 거의 안 계십니다. 그래도 아이폰을 쓰실 거죠. 그죠? 이런 회원이에요. 이런 회원. 이런 분들. 갤럭시에서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난 아이폰을 쓸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바르고 뿌리고 마시는 모든 소비 행위가 나한테 주급으로 월급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뉴스킨 사업이에요. 시간의 누적과 함께 엄청난 크기의 시장을 만들어내죠. 자, 이쯤 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나랑 안 맞아.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야. 나는 건강에 관심 없어.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제가 저희 그룹에서 가장 이 사업하고 거리가 먼 분 3분을 모시고 왔어요. 자, 이분은 저한테 이 비즈니스를 소개해 주신 분입니다. 20대에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채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뉴스킨을 시작하셨어요. 해본 일이 없어요. 학생이었다가 바로 뉴스킨. 남자였기 때문에 한평생 자기 돈을 주고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사온 거 쓰고. 지금도 제 예상컨대 마스카라와 아이라인 차이를 좀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30대에 백만장자가 되셨습니다. 남자고 화장품을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남자 혼자 호롤단신으로 와이프의 도움 한 개도 없이 혼자 사업 시작하셔서 중등 교사였는데 교사라고 하는 그 철밥통 연금 나오는 직업을 그만두시고 60대에 받을 연금을 난 30대에 벌겠다 라는 각오로 시작하셔서 남자 혼자 하셔서 리더가 되신 분. 마지막 끝판왕. 이분은 정말 끝판왕이에요. 뉴스킨 코리아에서 끝판왕일 거예요. 이 사업하고 정말 거리가 먼. 이분의 전직은 선교사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한번 일어나 봐 주실래요? 제가 일어나 달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되게 싫어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매달 저희 그룹에서 최다 GV상을 받으십니다. 50대세요. 잘 파실까요?
잘 파시게 생기셨나요? 조선생님 잘 파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고 안 맞고 나랑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하다면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한 8년 전 저에게 이 사업을 안내해 주신 저희 스폰서 저희 3명의 모습이에요. 되게 애띠죠. 조사진은 제가 사업을 첫 해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뉴스킨 코리아에 30대가 저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시간이 흐르고 저는 팀리스트가 되고 저한테 이 비즈니스를 소개해 주신 스폰서 두 분은 30대의 백만장자가 되셨습니다. 백만장자가 됐다는 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이 팀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팀원들이 각자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커미션을 벌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핀을 갖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GV를 해봤고 그 모든 결과들이 합산이 돼서 그 팀의 리더를 팀엘리트로 혹은 백만장자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적과 또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랑 전지현 사장님이 함께 아는 인맥이 한 50명 될 거예요. 저희를 두 사람을 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저랑 저희 대학 동기인 이혜미 사장님을 동시에 알고 있는 분도 한 50명 될 것 같아요. 저희 셋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1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0명의 가족이 있겠죠. 그 곱하기 4 하면 400명. 이 400명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곱하기 2만 해도 한 800명쯤 되죠.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 할수록 가장 가치로운 건요. 저를 아는 한 800명의 사람들에게는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떤 일이 됐냐면요. 뉴스킨? 그거 내 친구 3명이 시작해서 다 됐는데. 아, 뉴스킨 할 거야? 뉴스킨에 미친 애 있어. 내 친구랑에. 저 이렇게 소개받아요. 자기가 사업을 할 건 아닌데 자기 주변에 뉴스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야, 너 뉴스킨 할 거야? 뉴스킨에 미친 애랑 해. 내 친구 최원이라고 있어. 걔랑 해. 저 이렇게 정말 소개를 받아서 파트너가 생겼거든요. 제 주변의 사람들, 저희를 알고 있는 한 800명에게는 뉴스킨이 하면 안 되는 일, 하면 망하는 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거 내 친구 3명 다 해서 3명 다 되는 일이야 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너무너무 비전입니다.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화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어요.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결정한 이유는요. 이 5가지 이유예요. 쪼개 쓰지 않는 삶, 돈 30만 원에 벌벌 떨지 않는 삶, 월급을 막 쪼개 쓰면서 저 진짜 얼마나 찌질했냐면 엄마 생일날 막 30만 원 넣어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20만 원을 빼요. 저만 그랬나 봐요. 아무도 그런 적 없으세요? 저 진짜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좀 그 정도의 경제력, 작은 돈에 좀 찌질하게 살지 않는 삶? 저는 그 정도를 원했고요. 그 다음 건강. 제 과거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태로 나이를 먹었으면 저는 각종 성인병을 다 달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워라밸.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말도 저는 명절날 당일 빼고도 출근한 적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워라밸. 여행. 뭐 여행도 호화스러운 여행이 아니에요. 오빠가 보스턴에 있으니까 노모를 모시고 보스턴에 가는데 저희 엄마가 80이 넘으셨어요. 제가 뉴스킨 사업 시작해서 이미 70대였단 말이에요. 70대 노인이 제가 모시고 하지 않으면 공항에 가요, 못 가요? 공항도 못 가요, 저희 엄마는. 근데 엄마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그런 엄마를 막 이코노미 그 좁은 자리에 막 꾸겨 넣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이코노미도 저한테 되게 끊기 힘든 돈이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코노미석하고 비즈니스석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비즈니스석을 딱 봤어요. 누워가더라고요. 난 언제 우리 엄마랑 이렇게 누워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이 이럴까. 제가 에어캐나다 그 화장실 통로에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여행인데 여행다운 여행. 늙은 우리 노모를 꾸겨 태우지 않는 여행. 제가 생긴 건 좀 이래도 진짜 좀 효녀거든요. 엄마한테 좀 엄마 나 믿고 살아. 아니 오빠들이 되게 효자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더니 너무
변하는 거예요. 엄마가 막 말은 못해요. 아들들한테 서운한 말을 못하고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오면 말을 막 멈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느끼면서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는 내가 있으니까, 엄마 괜찮아, 나 있잖아. 내가 살면서 엄마한테 이 말을 한 번은 할 수 있을까? 제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먹고 살고 저 눈 떠서 씻고 회사가기 바빠서 80을 바라보는 노부한테 엄마 나 있잖아, 나 믿고 살아, 딸 있잖아,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뉴스키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뉴스키는요 저한테 더 많은 걸 줬어요. 돈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성취, 자존,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이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진짜 귀한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 저는 제가 이런 걸 논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전 한 번도 살면서 뭔가 목표를 잃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하는 대학도 못 갔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입사도 못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난 여기 가고 싶어, 나 저 학교 갈 거야, 나 이 회사에 입사할래, 나 이 점수를 받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그 목표를 잃어본 적이 없어요. 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뉴스킨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목표하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저에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늙은 저희 노모에게는 저희 집 온 가족 통틀어 가장 많은 생활비를 가장 지속적으로 많이 드리는 딸이 됐어요. 그리고 주중의 시간을 전 프리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27개월, 나이 80이 돼서 27개월짜리 쌍둥이 손녀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걔들이 대전에 있거든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주중에 낮에도 태워서 갈 수 있고,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 제가 모시고 갈 수 있고, 제가 그런 딸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가족을 챙길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저에게 파워가 생겼다는 게, 힘이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은 뭘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면 이건희 막내딸은 왜 죽었을까요? 그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그럼 행복은 도대체 어떨 때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제가 최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내 인생에 큰 거 한 방이 빡 와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감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작게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 직업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직업의 한복판에서 열심히 열일을 할 거예요. 직업의 한복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 직업.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게 일인지 놀이인지, 이게 쉼인지 휴식인지, 일인지 즐거움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일. 저는 그런 직업은요, 정말 5만 가지 직업 중에 뉴스킨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뉴스킨 반드시 선택하시고요. 우리 멋진 삶, 영화로운 삶을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